이걸 왜 근데 외국 나가서 하는 거죠? 그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향 썰전 시즌 2 진짜 이제 시작할게요. 저희가 오랜만에 찍는데 이번 이슈를 제대로 된 걸 가져왔어요. 고양시가 예산이 무려 2조 7천억 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천억 원이나 증가했어요. 꽤 많이 증가했어요. 10몇 프로가. 그 예산을 지금 심사를 했던 장본인들이 여기 계신데 특히나 애결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또 최연소. 아, 역대 최요. 그때 최연소 32살에 네. 한 한국당 2조 7천억을 심사하는 것의 위원장. 그냥 2조 7천억 원을 그냥 쭈물떡 했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일단 뭐- 소감 한 말씀 들으면 어떨까요? 아, 네. 정말 중책이었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제가 맡지 못할 수도 있었던 건데 운이 좋아서 맡게 됐는데 정말 많이 배웠고 고양시 1년 흐름을 좀 알게 됐어요. 의사봉 3타의 무게감을 좀 느끼는. 잘못하다가는 1억이 돈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되게 조심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뭐 1000만 원은 돈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2조 7천억 원을 살폈으니까 2조가 좀 돈을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삭감된 금액은 사실은 이게 2조 7천억이라고 하지만은 이미 그 써야 될 돈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감을 많이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금액은 56억 원이네요. 네. 56억 원이 삭감됐는데 총. 좀 이번에 많이 깎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좀 큰 덩어리로 보면은 제일 많이 깎은 금액은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다. 20억. 예. 원래 이제 50억을 올렸는데 20억을 깎고 30억만 해라라는 얘기가 근데 있었네요. 그 이유는 그걸 간단하게 이게 어차피 저금하는 거거든요. 통일과 관련한 통일 금액을- 기금이죠. 네. 지자체가 마련해야 될 통일 네, 기금이죠. 저금을 하는 건데 그냥 이번에 조금 덜 하고 좀 이제 요즘 현안에 좀 더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이제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는 바람에 평화통일 관련 예산이 이거 말고도 3개 추가됐는데 잘린 게 네. 눈에 띄는 게 공직자의 국외 통일 역사교육. 그러니까 외국 나가가지고 통일 역사교육을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그 예산은 전액 삭감됐네요. 네. 여기다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걸 왜 근데 외국 나가서 하는 거죠? 그거예요. 저도 약간 의문스럽네요. 이거. 그래서 삭감 낸 거예요. 예. 간단해요. 굉장히 상식적인 삭감이네요. 이유가 있었을 건데 부서랑 이렇게 약간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거 아닌가? 아니, 이게 중국에서 이유가 있었지. 중국 간대요. 이게 역사 교육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견이 없는데 역사교육. 그러니까 이게 어떤 외교 간의 성격으로 외교의 어떤 그 통일을 뒷받침하는 그런 활동은 아닌 것 같고 공무원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약간 이건 의문스럽긴 하네요. 이거는 저도 그래서 삭감된 거예요. 공감합니다. 평화통일 문화예술제. 이거는 신설 사업인가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이게 어떤 사업이요? 이게 세부 내역까지 사실 전부 다 기억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평화통일이라는 타이틀을 단 예산이 꽤 많았어요. 근데 약간 이거는 당연히 한국당에서 반발하시죠. 아니요 그렇잖아요. 일부 삭감이구나. 아, 네. 네, 일부 삭감. 근데 그게- 이거는 일부 삭감. 그러니까 평화통일 문화예술제는 합니다 내년에 하는데 작게 규모를 한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해라. 네, 그게 평화통일에 한국당이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프레임이에요. 절대 그렇잖아요. 예. 이건 약간 형용사 같은 거예요. 음. 젊은 정년후 하듯이 네. 앞에 있는 약간 호 같은 거 같아요. 지금 고양시는 왜냐면 브랜딩이 평화와 미래라는 브랜딩을 가졌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냥 문화예술제라는 게 제 기억으로 아마 예년 수준. 보통 우리가 이제 좀 삭감된 것 중에 예년 수준으로 하세요. 아, 이거 다 많아요. 이번에 좀 키웠다. 그러니까 예전 수준으로 하자. 네, 그런 안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부분에는 이제 일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게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은 한국당 그 이용규 의원님이 중심으로 삭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 덩어리가 제일 크잖아요. 20억이나 삭감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이것도 이념으로 보죠. 이게 민주당 의원님들도 동의했기 때문에 삭감된 거잖아요. 당연하죠.
모르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장은 지금 예. 그 조정 내용을 보고 예. 평화미래 정책관의 사업들이 이렇게 조정이 됐던데 우리 지난 썰전을 좀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좀 임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평화미래 정책관실이 우리 이재준 시장이 지금 철학을 담은 그거에서 매우 중요한 그죠. 공약이죠. 부서고 이제는 좀 더 가열차게 사업을 할 시기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재준 시장의 동력을 약간 뺏는 시의회에서 제동을 한 격이 됐는데 근데 결국 그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했기 때문에 삭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수니까. 근데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다른 곳에 못 써요. 남북 관련된 거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또 작년에 50억 지금 요거까지 하면 60억이 저장 그 은행에 들어간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그것도 사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승마와 관련된 예산이 2개나 있는데 그걸 다 삭감했어요, 100%. 근데 이름을 보면은 사회 공익 승마 사업이 하나고 말산업 청년 인턴 지원. 이거 뭐죠? 이게 왜 제가 네.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 기억이 안 나는 줄 아세요? 되게 아니요. 돌았어요. 저 한숨 잘게요. 갑자기 그냥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된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던 거예요. 아직은요. 다 조정이야 뭐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농산유통과가 말산업 육성도 관장을 하는 부서인데 실제 우리 고양시의 그러니까 승마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하는 곳들이 3개인가? 네. 이렇게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국비, 도비 뭐 매칭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 여러 가지 사업의 세목으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 이 수혜 대상이 업체들이 중복되는 거지. 궁금한 게 이제 청년 인턴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쪽 뭐 승마장에서 인턴을 해봐라 그걸 지원하는 것 같고 사회 공익 승마 사업이 뭐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사회 취약계층 친구한테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런 그렇게 얘기. 알고 있는데 네. 뭐 애들이 그 동물과 친해지면서 좀 어려운 친구들은 말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음. 저희들이 문제 의식은 말 탈 시간이 어딨냐.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말 못 하는데 진짜 어려운 약간 친구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한데 왜 하필 말이냐? 네, 약간 가장 비용이 비싼 말이냐? 그렇죠. 이제 그런 거고 결국 근데 이런 승마장도 고양시의 가장 또 유명한 승마장이 로얄세들인가 있어요. 거기가 저희 지역구입니다. 예, 거기가 누가 주인이냐면은 하나 그룹의 둘째 아들인가가 승마 국가대표 출신이거든요. 그분 거예요. 사실은 그분의 어떤 그 개인 취미 생활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결국 그게 고양시가 근거지가 있는 것이고. 갑자기 정유라 생각.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이런 대기업의 어떤 그 2세가 경영하고 있는 이런 승마장에까지 세금으로 취약계층을 이제 한다는 게 약간 좀 성격이 맞지 않다. 큰 이견이 없었어요 이거는. 그렇죠. 이건 그냥 넘어갔던 거죠. 고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왜 다 지적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김수환 의원님께서 어떤 근데 게- 아예 컨셉을 홈페이지로 완전 파셨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고양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은 최신 글이 예컨대 뭐 4년 전이다. 그러니까 관리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홈페이지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컨대 무슨 뭐 아까 평화미래 정책관이라면 그 부서에서 운영하는 하고 있는 홍보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홈페이지 최신 글이 뭐 2년 전, 3년 전. 근데 중요한 건 관리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유지 보수비라고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뭘 유지 보수하냐 이렇게 된 거야. 그 돈 어디다 썼냐 그거죠? 네. 어디다 썼으며 지금 뭘 그러니까 새롭게 좀 개선을 할 거면 뭘 할 거냐라고 물어봤지만 대답이 정말 뭐 그런 거겠죠. 시스템 보강은 했는데 실제로 컨텐츠는 없다. 그 네.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이 없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부서는 고양시 홈페이지 내에 들어와 있는 파트인데도 유지 보수비를 올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러면은 중복 지원이죠. 중복 지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되게 공감대를 많이 샀어요. 근데 고양시가 네. 홈페이지 관리를 대부분의 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다. 뭐 산하기관도 사실 마찬가지긴 합니다. 예전에 그런 지적을 받았던 그 청소년 재단이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예전에. 근데 사실 홈페이지라는 게 되게 상징성이 있는 게 우리 고양시청에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와서 이런 것들을 알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건 홈페이지, 그렇죠. 홈페이지 아니면 SNS인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어 있지만은 세금은 다 세고 있었다는 거. 이게 정말 저는 새는 돈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관련된 예산들은 좀 많이 삭감됐네요. 다 못한 게 한 일 정도일 거야. 아마 김수환 의원님. 장난 아니었어요. 김수환 의원님이 그 부분은 딱 잘 지적하셨나 보네요. 고향 맛집 유지 관리, 홈페이지 유지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홈페이지 유지 관리뿐만 아니고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문제라기보다는 좀 걱정이었어요. 고양시 맛집을 선정해가지고 인센티브, 예를 들면 50만 원 상당의 뭐 필요한 물품을 사주겠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되게 어떤 문제의식이 있냐면 저는 우리가 고향페이를 하잖아요. 지역화폐.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지만 고향페이는 맛집에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맛집은 어느 정도 매출 이상이기 때문에. 규모가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매출이 높기 때문에 고향 지역 화폐도 못 써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맛집에 또 지원을 세금으로 물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에 지원하는 격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숨은 맛집을 하는 건 이해를 한다. 그렇겠죠. 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정말 숨은 맛집들을 선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 선정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대부분은 대형 맛집으로 대형 음식점으로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리고 또 맛집으로 유명해지면 또 대형화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 대형 잘 되는 집들은 홍보할 이유가 따로 없잖아요. 애초에 사람들이 많이 홍보가 잘 돼 있는 거고. 홍보가 잘 돼 있는 거니까. 중복 지원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예산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었는데 이거 필요 없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거.